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고요함을 되찾고 이명이나 웅웅거리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마치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삐소리가 나는 사람, 쿵쿵거리는 사람, 덜컹거리는 사람, 윙윙거리는 사람 등 증상은 다양합니다. 이런 증상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 자극 없이 들리는 귀울림 현상이죠. 제게는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중 80%가 근육 문제로 인해 이명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CT나 MRI 촬영을 하고 이경 검사를 통해 웨이도를 기구로 살펴보고 청력 검사를 통해 청각 기관이 소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모두 정상이며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추 CT나 MRI,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지만 이 역시 별다른 유의미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명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물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근육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집에서 별다른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만 하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등입니다. 사람이 등을 보이고 서 있고 머리가 보이죠? 여기에 연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연수에는 이런 작은 핵들이 있는데 이를 와우핵 또는 청신경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의 목 근육이 긴장했을 때 대다수의 경우 왜인지 바로 이 반가식은 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가식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척추 양옆으로 이런 근육 다발이 있습니다. 이 반가시근에 긴장이 형성되면, 즉 근육이 단축되고 긴장된 상태가 되면 그 안에 국소적인 긴장 부위인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량의 신경 자극이 발생하는데 이 대량의 신경 자극을 어떤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긴장된 근육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신경 자극이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 자극은 대뇌피질로 전달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거나 목이 뻐근하다고 느끼는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근육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씩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점차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신경 자극의 일부가 옆으로, 양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이 청각핵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청각 분석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신경에도 이상이 없으며 중추신경계나 대뇌피질, 그리고 핵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경 자극이 옆으로 전달되어 청각신경 중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을 펴주고 이완시켜서 긴장된 모든 부위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들어오는 자극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필 경추의 반가시근일까요? 모든 것은 문명의 발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는 등 계속 그렇게 지내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고 움직임도 적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먼 곳을 보고 앞을 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이 때문에 반가시근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고 점차 그곳에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닥터들이 이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댓글을 남기고 왜 이명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근육들을 풀어주고 회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증상들에서 벗어나 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명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청각 분석기나 신경액, 중추신경계 혹은 혈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운동 세트를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이명 원인이 가장 흔한 경우인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 때문이라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즉,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이명이 60% 정도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70%,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아무런 호전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명 원인은 다른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준비 운동에 가깝습니다.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문질러서 혈류를 촉진하고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육이 따뜻해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해서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바닥을 목 뒤쪽 옆면에 대고 이렇게 평소처럼 문질러 주세요. 위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근처부터 문지르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뒤쪽 견갑골 사이 공간까지 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이런 동작으로 문지르기 시작해 보세요. 꼭 정해진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목이 따뜻해졌다라고 느껴지면 됩니다. 저도 지금 목이 따뜻해졌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손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똑같은 동작으로 반대편 목도 따뜻하게 풀어줍니다. 이때 최대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에 힘을 주거나 목을 뻣뻣하게 굳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목을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 아래목 부위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면 아주 좋습니다. 목이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을 하나 준비합니다. 테니스 공이나 야구공도 좋고 이런 평범한 고무공을 사용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이 가지고 노는 단단하고 밀도 있는 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 뒤쪽 중앙에는 경추의 가시돌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척추의 왼쪽과 오른쪽을 작업하는 것입니다. 즉 보시다시피 공을 이렇게 잡고 척추 바로 옆에 위치시킨 다음 동작을 수행합니다.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굴려주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이동합니다. 자, 다 같이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3번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셀프 마사지를 하다 보면 손이 뻐근해지고 피로해지기 때문에 손을 바꿉니다. 반대쪽도 같은 부위에 대고 동작을 수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다음 다시 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즉, 먼저 한쪽을 마사지하고 그 다음 다른 쪽을 번갈아 가며 마사지하는 거죠. 즉, 왼쪽에서 총 15번, 오른쪽에서 총 15번 움직이는 겁니다. 타이머를 2분으로 맞춰두시고 이런 방식으로 반가 시근을 아끼지 말고 강하게 풀어주세요. 혹시 가장 단단하고 통증이 심한 트리거 포인트를 찾으셨다면 그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근육을 완전히 균일하고 부드러우며 통증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근육을 풀어준 뒤에 다시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셀프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의자에 앉은 기본 자세에서 등을 곧게 펴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소위 등척성 후 이완요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수기치료 세션에서 환자분들을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수기치료 기법은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고 근섬유의 길이와 탄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셀프 마사지와 문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근육이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앉은 기본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정수리나 뒤통수에 올립니다. 먼저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깊숙이 숙여서 뻣뻣해진 목 부위를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세요. 가능한 만큼 딱 그 정도 수준까지 고개를 숙이시고요. 최대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품편하는 상태로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같이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모습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는 목을 뒤로 펴려고 시도하면서 손으로 저항을 줍니다. 즉, 제가 낼 수 있는 힘의 10% 정도만 사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근육에 살짝 힘을 주고 목을 펴려고 하는데 손으로 막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벼운 저항입니다. 아홉, 열.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목 부위를 더 깊게 숙입니다. 즉, 이렇게 힘을 준 뒤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목 근육이 추가로 이완되어서 더 강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스트레칭된 이완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다시 저항을 주면서 목을 펴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이를 막으며 10까지 셉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머리로 온 힘을 다해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너무 강하게 저항하려 하지 말고 근육에 살짝만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최대치나 그에 가까운 강도로 수축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자극을 주어 움직이게 할 때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10초간 유지했다가 힘을 빼고 목 근육의 피로감이 느껴지면 다시 당겨주세요. 다 됐습니다. 10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최대한 힘을 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후에 목이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목 부위에 추가적인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으로 직접 머리를 들어 올려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즉, 근육을 스트레칭한 셈이죠. 그 다음에는 어깨 윗부분, 목, 견갑골 사이 영역 전체의 혈류를 최대한 원활하게 순환시켜야 합니다. 이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면서 동시에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즉, 이런 동작입니다. 하나, 천천히 호흡하며 내리고, 둘,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내리고, 셋, 근육의 긴장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 10까지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렇게 근육을 살짝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을 오므려서 목을 살짝 두드려 한쪽의 혈류를 추가로 자극하고 반대쪽도 추가로 자극해 주는 거죠. 아니면 주먹을 쥐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목을 살짝 두드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두드림도 혈류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긋근을 충분히 풀어주고 나면 목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운동 세트를 마친 직후에도 이명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어떤 결과든 얻으려면 매일 꾸준히 근육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방긋근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마친 후에는 누워서 목 아래 고무 찜질팩이나 전기 찜질기를 받치고 15에서 20분 정도 누워 계세요. 자, 좋습니다. 운동이 끝났고 근육도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더 유익한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그게 저와 제 팀 전체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몸조리 잘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잘 챙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